네,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다 보이시죠? 네.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썼는데 이거 이렇게 죽음의 앞에서라고 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2015년 8월 17일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그때 이제 저도 한 26,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, 참 많은 생각이 일었던 날이었죠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언제나 든든하던 그 아버지의 어깨도 다시 보지 못했고, 또 이렇게 오롯하시던 저희 어머니 정신도 이렇게 좀 피폐해지시고, 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누나들의 열심도 많이 사그라졌고요. 그렇게 이제 다 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도 저희 가정에 이렇게 새싹은 다시 피어오르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을 낳은 것처럼요. 그럼에도 저는 이런 죽음이란 거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싶어요. 왜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렇습니다. 다음 장으로 이게 이제 그 펄스 사인이 끝이고, 그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.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. 아버지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, 그 현장에서 3톤짜리 그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그 낙하물에 그렇게 압사가 돼서 돌아가셨는데, 같이 일하시던 그 동료분이 그 핸드폰을 봤더니 아들이 제일 먼저 있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그때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. 그때 참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, 죄책감,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. 나는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가?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? 나는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을 동정하는가? 아니면은 분노하는가? 아니면 사랑하는가?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제 삶에 와서 꽂혔고, 어떤 것은 죄책감으로 또 다가왔고, 또 어떤 것들은 열심히 살아갈 양분이 되었어요.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고, 제가 이제 그 산업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 이제 원청사랑 그 아저씨들이랑 싸우고, 그 아저씨들은 이제 자기네들 잘못 아닌 것처럼 자료를 막 숨기고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고 이러면서 싸우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. 누군가의 죽음이 삶에서 크게 다가오는구나.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무기력함에, 이런 게으름에, 불필요한 바쁨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.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이 곧 나의 신념을 쌓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.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신념이 무엇보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날이 서야 되고, 그래서 그렇게 시간의 풍파나 누군가의 잃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져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. 저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어떻게든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 책임을 또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저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그렇게 저의 삶을 연단을 하자는 그림으로 이렇게 넣었고요. 그렇게 이제 저를 부족해도 나를 찾아가는 이 여행 속에 나를 찾는다면 저는 누군가의 태양이 될 거라는 소리예요. 제가 처음에 그 SVP 발표할 때 그 가로등 불빛에 그 저의 별빛을 잃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뜻이 뭐냐면, 별은 이제 자기가 빛을 생성하는 것을 별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 이제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별인 거죠.
가로등 지금 같은 세상에 가로등 불빛에 별빛이 안 보여요. 하지만 별은 어딘가에서 그 머나먼 곳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별은 그 태양계에서의 태양인 거예요.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생명의 원천인 거죠. 내 별빛을 잊는 순간 나를 통해 잃어갈 생명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가로등 불빛 앞에 당신의 별빛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점은 혹시 제어하실 수 있으신가요?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주도권을 넘겨드렸는데 아마 화면이 안 바뀌고 있으셔서. 화면이 안 바뀌고 있어요? 네, 별거 없습니다. 그냥 CIC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입혀놓은 거라서. 마지막 사진 봐주시면 이제 제가 결혼한 거랑 아기들을 낳은 거랑 삶이 이렇게 순환되는 거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,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이런 삶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결혼을 통해서 배운 죽음이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배운 죽음이 있고 사회를 살아가는 저로서의 그 죽음을 배운 것 같아요. 그 결혼을 통해서는 이게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그 부부가 둘 중 하나만 간다면 그게 참 큰 상실이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그 하루가 머지않고 싸우더라고요. 참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매일매일 생각해보는 저의 죽음을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은 이게 참 막막한 것 같아요. 가르칠 게 이렇게 산더미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다음날 당장 죽어버린다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이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내일 듣지 못할 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말을 많이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삼성에서 상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일렉트로스태틱 척이라고 ESC에 그 개발을 했다고 상을 줬는데 살이 많이 빠졌었네요. 지금 한 20kg가 쪘는데. 네. 그렇습니다. 발표는 이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